말았네. 지원아, 중간중간에 여기 잠깐 봐서 여기 멈추면 얘기해줘야 돼. 지금 비가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중간에 안내 문자 오면 얘가 끊겨. 얘기해줘. 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데 적혈구라고 하는 걸 뭘 운반하는 거야?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운반해. 근데 적혈구 속에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운반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어. 걔가 바로 누구야? 헤모글로빈이야. 자, 헤모글로빈의 성분은 단백질이라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는 헤모글로빈을 암호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딱 하나가 바뀌잖아? 헤모글로빈은 원래 각자가 떠돌아다니면서 독립적으로 다니면서 산소 운반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얘도 돌연변이가 생기잖아? 그러면 얘네가 끈적끈적하게 변하면서 헤모글로빈들끼리 막 엉켜버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 첫 번째, 산소와 결합을 잘 못해. 두 번째, 얘네들이 엉켜서 원래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면 이렇게 뾰족한 난 모양의 적혈구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의 결과, 빈혈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냥 약한 빈혈, 그리고 뭐 철을 먹어주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빈혈이 심해져서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적혈구는 원래 크기가 되게 작은 세포야. 그래서 굉장히 가느다란 모세혈관도 지나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나가서 조직에 괴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도 사망의 원인이 돼. 어쨌든 얘는 이걸 원인으로 해서 죽게 돼. 그럼 얘도 무슨 돌연변이야? 치사 돌연변이가 돼. 자, 이거 말고도 거기서 있는 낭포성 섬유증이라든지 알카토뉴증이라든지 다 이런 치사돌연변인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읽어보자. 백색증, 페닐케톤류증,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렇게 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증이라는 말이 붙은 애들은 다 유전자 돌연변이야. 유전자 돌연변이면서 어떤 돌연변이냐면 열성 돌연변이야. 자, 열성이라는 거는 열성치사.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전자를 부모가 둘 다 줬다? 그러면 이 병에 다 안 걸리는 거야. 그런데 한 부모는 정상을 줬는데 한 부모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줬어. 그래도 이 사람은 정상으로 태어나. 만약에 부모가 둘 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주면 그때는 이 돌연변이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치사는 치사인데 무슨 치사라고 볼 수 있다? 열성 치사라고 볼 수 있다. 열성 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열성치사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병에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좋아. 근데 단점은 뭐냐면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돌연변이가 아닌데도 돌연변이 애가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어쩌다 보면 이게 열성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는 것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열성치사 유전자는 잘 사라지지 않아. 계속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남아있는 거야. 10,000명 중에 1명, 20,000명 중에 1명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반면에 만약에 누군가가 우성치사라고 하면 이렇게 걸린 사람도 죽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죽고 이런 사람만 살아남으니까 어차피 돌연변이 유전자는 사라진 거야. 다 죽어서. 그러니까 우성치사 돌연변이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성치사 돌연변이로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우리 신경계에서 배웠던 알츠하이머라는 거 있어요. 알츠하이머 또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 헌팅톤 무도병. 헌팅톤 무도병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우성치사야. 우성치사라는 거는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병이 발현이 돼.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발현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라졌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랑 헌팅톤 무도병은 빨리 발현되면 30대, 굉장히 늦게 발현되면 어떤 경우는 80대에 발현되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빠르면 30대, 늦으면 80대라는 거는 이미 생식 연령을 지난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는지 헌팅톤 무도병 유전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라지기는 많이 사라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 거야. 다른 우성치사에 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우성치사인데 생식 연령이 지난 후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기도 하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이름을 놨을 때 병이라는 말이나 증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얘네들보다 유전자 돌연변이다 라고 보면 돼요. 병이나 증이라는 말이 붙으면.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 알비노에 걸린 사람의 체세포 핵
핵상은 정상인의 체세포 핵상과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핵상은 뭐만 보는 거지? N과 EN만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유전자 하나가 바뀐 거라서 염색지수는 46개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알비노에 걸린 사람의 체세포 핵형은 정상인과 같다 다르다? 이번에도 같아. 아,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자, 우리 염색체 보면 이 사람이 A형인지 B형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뭐야? 얘가 지금 그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상도 정상이고 핵형도 정상이야. 다시 말하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뭐를 통해 알 수 없다?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처음 핵형이라는 거 배울 때 핵형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세 가지가 뭐였냐면 성별, 두 번째가 종을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 염색체 돌연변이는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뭐는 알아낼 수 없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어서 거기 보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없다에다가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전혀 알아낼 수가 없는 거냐? 뭘 통해 알아낼 수 있냐면 아이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거야. 우리 게놈 분석, 지놈 분석이라고 해서 뉴클레오타이드의 그 종류를 다 알아내는 거, 그걸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천적 대사이상 검사라고 해서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봤더니 그 피 속에 많으면 안 되는 특정한 물질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그 물질이 다음 물질로 바뀌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정한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생화학적인 분석이나 아이의 유전자 분석, 이거를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뭐가? 유전자 돌연변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놓은 거라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남통성 섬유충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폐나 기관, 이자에 문제 생기는 건 점액이 과다 생산이 돼서 점액이 사라져야 되는데 점액을 만드는 세포가 너무 과다하게 만드는 거지. 여기 뭐 이거 말고도 알카톤류증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알카톤류증은 알카톤이라는 성분이 오줌 속에 나와서 뭐 이런 것들라서 증자가 들어가면 유전자 돌연변이, 열성지사 돌연변이 뭐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연습 문제 1번하고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1번 답은 뭐야? 니은디귿. 그 다음 2번 답은? 그렇지. 이렇게 돼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배웠을 때 이거잖아. 아빠가 라지 스몰 A 가지고 뭐 엄마가 스몰 A 가졌다. 그럼 딸은 무조건 라지 스몰 A 나올 수도 있고 스몰 A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아빠의 염색체 중에 라지를 가진 염색체를 받았는데도 딸이 스몰 A를 가졌다면 뭐 아빠 유전자 뭐가 뭐로 바뀌는 거야.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그럼 아빠 유전자 라지가 스몰 A로 바뀌었으니까 아빠한테 라지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받았는데도 얘가 라지를 안 가지게 됐다. 그런 거 찾아내야 돼.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애를 가계도에서 찾아야 될 때, 그럴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빠는 정상이야. 엄마는 이형적합이야.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 딸이 생명에 걸렸는데 염색체 수는 동일하고 기분리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아빠의 정상 유전자가 딸한테로 올 때 생명 유전자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거,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거야.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구조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조 돌연변이는 염색체 뭐가 바뀌는 거야?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해요. 자,
내가 아까 염색체들은 치명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대부분 태어나지 못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 만약에 이게 5번 염색체라고 할게요. 상염색체지? 그럼 얘가 9번 염색체라고 하자. 그럼 얘하고 얘는 상동이야, 비상동이야? 일단 비상동이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당연히 유전자의 위치조차도 다르겠지. 여기에 A라고 하는 부분, B, C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E, F, G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5번 염색체 일부가 잘린 거야. 잘려서 B, C, D는 있는데 A가 사라졌어. 또는 이렇게 A, B, C, D가 정상적으로 다 있었는데 여기에 A가 더 와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염색사가 염색체를 이렇게 꼬이면서 방향이 잘못 보여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A, C, B, D 이렇게 되겠고요. 자, 또 다른 경우는 5번 염색체가 그대로 다 있어서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 E가 와서 붙거나 아니면 얘가 일부가 사라진 거야. 사라져서 B, C, D가 있는데 여기에 E가 와서 붙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름 붙일 때 일부가 사라졌다. 사라진 거 뭐라고 한다? 결실이라고 해요. 자, 얘는 있는데 또 있는 거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가진 거라서 이 경우에는 중복이라고 하죠. 자, 얘는 위치가 바뀌었지? 바꿀 역자를 씁니다. 위치가 바뀌었다. 역위. 자, 얘네 둘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염색체가 붙은 거잖아. 상동 염색체끼리는 붙을 수 있지만 비상동이 붙을 수 없는 거거든. 비상동이 지금 붙어있는 상태야. 내 걸 주고 나서 받았는지 내 건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와서 붙었는지 상관없이 이런 거는 뭐라고 하냐면 전좌라고 하는데 전좌의 중요한 거는 누구 사이에서 일어난 거다?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난 거다. 자,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이 그림을 보여주고 위 그림은 1번은 5번 염색체의 결실이 일어났다. 이거는 5번 염색체의 중복이 일어났다. 5번 염색체에 여기가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상동 염색체 간에 전좌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자, 뭐가 틀렸어? 절대로 상동 염색체가 아니야. 전좌는 무조건 비상동 염색체인데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전좌에 집중하느라고 앞에 있는 문장을 안 읽을 때가 많아.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일단 전좌라는 그림이 보이면 비상동 염색체 간에라고 써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전좌는 무조건 비상동 염색체 간에만 일어나는 건데, 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들은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전좌를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 발견된 애들이 없고 여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 발견된 사람 없고 발견된 사람이 없어. 근데 결실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끔 발견이 돼. 자, 결실 같은 경우에는 5번 염색체 결실이 가끔 태어난대. 100명 중에 95명은 태어나지 못해. 근데 그냥 5명이 가끔 태어나는데 대개가 5세 이전에 죽는데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5번 염색체가 결실됐는데 애가 여러 군데 문제가 생겨서 되게 많이 아파.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라서 계속 울어. 근데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라고 해서 얘를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또는 고양이 소리가 난다 그래서 묘성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 S라는 건 신드롬을 얘기하는 거, 신드롬. 아까 내가 유전자 돌연변이는 병 또는 증이라는 말이 붙는다 그랬지?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 뭐부터?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 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염색체 돌연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없어. 태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이제 문제 나는 거지. 고양이 울음 증후군에 걸린 사람의 체세포 핵상은 정상인과 같다, 다르다? 같다. 염색체가 일부가 잘린 거지 염색체 수가 줄어든 게 아니야. 그럼 그거는 그냥 염색체 수로만 따지면 이해는 이게 맞아. 그래서 그건 같은 거야. 자, 그런데 고양이 울음 증후군에 걸린 사람의 핵형은 정상인과 이제 다른 거지. 염색체가 짧아졌잖아. 그럼 더 이상 핵형을 갖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염색체 돌연변이는 뭐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전자는 핵형 분석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 이게 얘가 문제가 아니지, 얘가 문제지. 자, 여기는 A, B, C,
B만에서 C하고 B만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럼 있을 수 있는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이거 획형분석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옛날 문제에 나와주고 되게 많이 틀렸는데 얘도 획형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 염색체는 도모지를 기준으로 계층이 아니야. 어디는 붉고 어디는 얇고 유전자가 있는 데마다 살짝살짝 붉어져서 우리가 염색체를 잘 보면 어느 부분에 유전자가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찾아낼 수 있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위랑 아래 구조가 바뀌면서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얘도 알아낼 수 있어. 얘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면 얘네들은 당연히 알아내죠. 그래서 염색체 구조 구별변이는 획형 분석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일부 염색체가 교환이 되는 거야. 자, 9번하고 22번 사이에서 염색체가 교환이 됐다라는 건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전저가 일어난 거야. 자, 어떤 사람의 백혈구를 획형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이게 9번 염색체고 얘가 22번 염색체라고 한다면은 22번 염색체 일부가 9번에 가서 이렇게 붙었고 9번 염색체 일부가 22번에 와서 이렇게 붙은 거야. 자,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만성, 불수성, 백혈병 이라고 부를까요? 만성, 불수성, 백혈병.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내가 설명한 거하고 두 가지가 어긋나. 첫 번째, 염색체를 변이는 병이란 말이 붙지 않았잖아. 증후군이라고 붙었잖아. 병이란 말이 붙으면 유전자들을 변이했잖아. 그거 좀 이상해. 또 하나, 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는데 얘는 전자를 갖고 지금 태어나 있어. 이상하다. 자, 얘가 뭐가 이상하냐면 백혈구는 획형 분석하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의 간세포, 위세포, 정수에 있는 세포를 뽑아서 획형 분석하면 정상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날 때는 전자가 아니었던 거지. 부모는 얘를 정상적으로 낳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진 수많은 세포들이 다 정상인데 백혈구에서만 이게 보인다. 이거는 체세포 돌연변이에요. 태어난 다음에 골수세포에서 백혈구를 만드는 도중에 일어난 돌연변이야. 당연히 다음 대로 유전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나요? 우리가 돌연변이는 다음 대로 유전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생식세포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포 분열을 하다가 체세포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 때로 유전되지 않는다. 당대에만 문제가 생겨서 백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당연히 이걸 잘 몰라낼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났을 때 시간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그걸 틀리는 경우가 많아. 절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만성 불수성 백혈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 봤을 때 핵상은 정상인과 같다. 획형은 정상인과 다르다. 고양이를 주로 해당하는 5번 염색체가 결실이 됐다. 5번 염색체 결실. 자, 그러면 가가 정상이라고 봤을 때 나다, 라, 마가 구조 돌연변이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나는 뭐예요? 결실. 다가 이거 잘못 실수하면 이것도 결실이라고 착각하기 되게 쉬워. 이거 결실 종목 잘 봐야 돼요. 이건 중복이야. 나는 여기, 마가 전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연습 문제 1, 2번 한번 해볼게요. 연습제 비브라민가 어떤 말이에요? MCT 비블리는 모르면 보지 마. 기억 니은만 보고 디귿은 지우고 보지 마. 자, 다 됐으면 자, 1번에 기억과 니은 모두 상명색치이다는 어때? 기억과 니은 모두 상명색치이다. 맞지? 왜냐면 남자 거잖아. 그치? 남자 건데 대립유전자가 있다는 얘기는 둘이 상봉념색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모두 상명색치이다. 맞아요. 자, 디귿은 결실이 일어난 거다. 자, 디귿 결실인가요? 디귿이 결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가 중복인 거지. 그래서 이거 틀렸어. 디귿은 지금 몰라도 돼요. 자, 2번으로 갈게요.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야? 디귿. 결실. 그죠? 결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D가 결실돼서 염색체 누가 만들어졌어? 스몰 D가 만들어진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일어나서 나가 뭐야? 전좌. 자, 전좌가 일어났는데 누가 전좌됐어? F가 전좌돼서 염색체 누가 만들어졌다? C. 그 다음 다가 뭐야 이제? 다가 중복. 누가 중복됐어? F가 중복돼서 염색체 스몰 A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나가 여기 FAB가 여기가 돼서 염색체 스몰 B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니은입니다. 자, 염색체 구조돌연변이에 대해서 왔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염색체 수돌연변이가 됩니다. 자, 염색체 수돌연변이는 염색체 수가 바뀌는 거야. 근데 사람은 염색체 수가 막 세트로, 예를 들면 3인이 되거나 4인이 되거나 아니 염색체 수가 서너 개씩 변하면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염색체 수는 변해봤자 EN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수성 돌연변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유전이고 우리 사람 위주로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식물들은 3N이나 6N이나 뭐 8N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하면 4N이나 3N이나 6N이나 이렇게 세트로 많아졌다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배수성 돌연변이다라고 해요. 근데 사람한테는 이거는 나타나지 못해. 왜? 만약에 남자 하나인데 정자가 2개 들어갔다. 그럼 3N이잖아. 발생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야. 사람한테는 EN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가 기본인데 이것도 다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E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47개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45개라는 거야. 자, 그럼 지원아 47개랑 45개 중에 누가 더 치명적일까? 45개는 염색체 하나가 사라졌잖아. 그럼 유전자 수백 개, 수십 개가 사라진 거야. 얘는 기능이 중복돼서 포인트라고 문제가 생긴 거고, 얘는 기능이 아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치명적이야. 치명적이라는 걸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어? 웬만하면 태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45개로 태어나는 케이스가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염색체가 번호로 따지면 1번부터 22번까지 있잖아. 성염색체로 따지면 X, Y가 있어서 사람이 가지는 염색체 종류가 24종류야. 그 중에 딱 하나만 없어져도 태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다른 것들은 하나라도 사라지면 태어날 수가 없는데 이 염색체는 없어도 문제는 생기겠지만 태어날 수는 있다는 뜻이야. 자, 뭘까요? Y 염색체. 그 Y 염색체라는 거는 이 45개로 태어난 사람은 44개 이상 염색체에다가 X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절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태어날 수 없어요. X 염색체도 절대로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 2개가 있진 않아도 되지만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Y는 2개가 있어도 나머지 염색체 중에 누군가가 빠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5개의 케이스는 이것도 하나. 그럼 47개의 케이스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상염색체가 늘어난 87개. 자, 상염색체는 절대로 사라지는 건 안 되는데 하나 추가되는 거는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 1번 염색체가 3개가 됐다, 2번이 3개가 됐다, 그럼 태어나지 못한대요. 그런데 태어나는 경우가 누구였냐면 21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염색체 돌연변 중에 가장 태어날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거라서 우리도 가장 많이 들어본 유명한 다운 증후군은 사람이 가진 염색체 중에 가장 작은 염색체 21번 염색체를 3개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얘가 21번 염색체를 3개 가졌다는 거는 상염색체 45개에다가 XX나 XY를 가진 거야. 다시 말하면 상염색체 수돌연변이는 남자도 걸릴 수 있고 여자도 걸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이 사람이 21번 염색체를 3개 가진 이유가 뭐냐면 정자에는 21번 염색체가 하나인데 남자의 21번 염색체가 2개든지 아니면 남자는 하나인데 정자가 2개라는 얘기잖아. 생식세포에는 모든 염색체가 몇 개씩 있어야 돼요? 1개씩 있어야 돼. 그런데 2개라는 거는 감수 분열일 때 뭐가 되지 않았다?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수 돌연변이 원인은 뭐라고 한다? 감수 분열 시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 감수 분열 시 일어나는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이다라고 봐야 돼. 분리가 되지 않았다.
염색체가 비분리됐다, 분리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는 감수분열체라고 했으니까 감수분열은 몇 분열로 나눠져? 1분열과 2분열로 나눠지죠. 자, 우리 1분열에서는 누가 분리됐었지? 상동염색체. 2분열에서는 누가 분리됐었지? 염색분체.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날 수도 있어. 1분열 비분리이다 이렇게 문제가 날 수도 있고 상동염색체 비분리이다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분열 비분리, M1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이거는 상동염색체의 비분리가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M2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이거는 염색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상동염색체 비분리랑 염색분체 비분리가 뭐가 다르냐? 그게 뭐 어차피 두 개가 들어가는데 뭐가 다르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이 라지 스몰A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1분열에서 비분리가 돼서 상동염색체가 비분리가 됐다는 거는 하나의 생식세포 속에 라지 A와 스몰 A가 다 들어갔다는 뜻이야. 라지 스몰 A는 상동염색체가 이쪽으로는 라지 A만 가고 이쪽으로는 스몰 A만 가야 되거든. 근데 비분리가 돼서 한쪽으로 다 가버린 거야. 근데 염색분체가 비분리됐다는 거는 라지 A 이쪽으로 가고 스몰 A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라지 A였고 이쪽으로는 스몰 A였던 건데 라지 A 하나씩 나눠줬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라지 A가 다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대립 유전자가 같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1분열 비분리인 거야. 그런데 자기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둘 다 한쪽으로 가버렸다. 그럼 이거는 2분열 비분리인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21번 염색체 3개 다운 증후군만 나오니까 알아두면 돼. 자, 그런데 이거는 상염색체 비분리고 이번에는 성염색체 비분리. 자, 성염색체 비분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X가 있고 XXY가 있고 XYY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교육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는 얘네 둘만 이름을 알면 돼. 얘는 이름을 몰라도 돼요. 자, 얘는 일단 여자야, 남자야? 여자.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거는 Y의 유. Y의 유야. Y가 없어서 여자야. Y가 있으니까 남자야. Y가 있으니까 남자야. 자, 이름을 보면 얘는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자, 그러면 X 하나 가지고 이 여자는 뭐냐? 이 여자는 터너 증후군. 그러면 이 남자 XXY를 가지고 이 남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라서 워낙 유명한 애라 잘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보면 안 헷갈린 것 같은데도 터너 증후군이랑 클라인펠터 증후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클라인펠터가 뭐였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이렇게 X 하나 가진 애는 뭔가가 줄어들었지. 숫자가 줄어들었지? 이름이 짧다라고 생각하세요. 터너는 뭔가 하나 줄어드네. 클라인펠터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 얘는 뭔가 더 생기네. 그래서 클라인펠터는 XXY를 가진 남자. 그 다음에 이거는 X 하나만 가진 여자. 자, 이 사람은 XYY야. XYY 염색체를 2개 가졌어. 이거는 우리가 야코프 증후군 또는 제이콥스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교육과정상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둘 필요는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초남성 증후군이라고도 불렸었어. 왜? Y가 2개라서? 그러면 Y가 2개인 거 말고 이 남자가 뭔가 초남성 성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체격이 더 커지는지 아니면 뭐 근력이 발달하는지 머리가 굵은지 난폭한지 뭐 여러 가지로 다 봤는데 유의미한 거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초남성이라고 부를 수 없어. 왜냐하면 심지어 이 사람은 불임이야. 불임인 남자가 초남성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제이콥스 증후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몰라도 돼. 근데 내가 왜 설명을 하냐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지금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잖아요. 이거 엄마의 문제일까 아빠의 문제일까 둘 다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해. 엄마가 정상 X를 줬는데 아빠가 XY를 준 경우가 있고 아빠는 정상적으로 Y를 줬는데 엄마가 XX를 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아빠가 정자 속에 XY를 보낸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잖아. 그럼 이거는 1분열 돌연변이야? 2분열 돌연변이야? 2분열. 몇 분열? X랑 Y가 같이 있어. X와 Y는 서로 무슨 관계 있지? 상동염색체 관계 있잖아?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은 거라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자, 근데 x, y, y가 생겼다. 자, x, y, y는 무조건 누구의 문제야? 아빠의 문제지. 아빠가 y, y를 보내고 엄마는 x를 보내는 거야. 근데 아빠의 정답 속에 y, y가 있다는 거는 1분열이야, 2분열이야, 비분리가? 그렇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이걸 가지고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엄마 비분리인지 아빠 비분리인지 그런 걸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 이론상으로는 쉽지만. 자, 그럼 간단하게 날 수 있는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엄마는 생명에 대해서 이형적합 보인자야. 아빠의 경우는 정상이야.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얘가 생명이야. 생명인데 이거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아니야. 일어났으면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건 아니야. 얘는 이 두 사람의 친딸이 일단 맞아. 그렇다면 엄마의 문제인지 아빠의 문제인지,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몇 분열 비분리인지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엄마 문제라면 엄마의 몇 분열 비분리, 아빠 문제라면 아빠의 몇 분열 비분리, 둘 다 문제라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근데 만약에 엄마가 X 유전자, X 염색체 두 개를 보내줬는데 그 Y 염색체가 그런 게 Y 염색체가 하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두 개를 보내주고 아빠가 아무것도 안 보내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정상이구나. 정상은 아닐 거야. 문제가 생겨. 한쪽에서만 두 개가 다 오면 문제가 생겨. 태어나기는 하는데. 자, 이거 엄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일단 아빠가 정상인데 딸이 생명이 됐다는 건 무조건 아빠가 정상이었는지 안 줘. 그치?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어야 돼.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그래서 아빠는 X 염색체 없는 정자를 보낸 거야. X 염색체 없는 정자를 보낸 거지 염색체 없는 정자를 보낸 게 아니야. 뭐는 있어야 돼? 상염색체 22개만 들어있는 X 염색체가 없는 정자를 보낸 거야. 그럼 얘는 X 염색체가 하나여야 되잖아. 근데 X 염색체가 두 개라는 거는 엄마는 비분리돼서 X 염색체를 두 개 보낸 거야. 그래서 자 엄마는 난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22개 플러스 XX를 보냈어. 자, 그런데 X'X'을 보냈다라는 거는 1분열 비분리인 거야? 2분열 비분리인 거야? 2분열 비분리인 거지. 1분열이면 하나만 왔어야 돼. 왜 통째로 왔어야 되니까? 얘는 생명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엄마가 요거만 두 개를 보낸 거라 엄마는 2분열 비분리인 거고 아빠는 비분리가 일어나긴 했지만 안 보냈기 때문에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냥 비분리가 일어나서 성형색체 없는 정자가 왔다. 그거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어느 비분리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에서 성형색체 비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여자로 봐도 되는데 남자로 보는 이유가 여자는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하기가 힘들어. 둘 다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일단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분열을 보자. 자, 남자의 G1기 세포에 이렇게 있었다면 남자의 M1기 세포에는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다가 한쪽으로 X가 가고 한쪽으로 Y가 가는 게 1분열, X가 나눠져서 각자 들어가는 게 2분열. 자,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남자의 감수분열 과정을 그렸다 했잖아. 근데 내가 염색체를 몇 개 그렸어? 2개 그렸어. 그럼 나머지 44개는 안 그렸지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안 그린 거지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에는 성염색체 한 쌍만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염색체가 몇 개냐? 몇 개야? 46개라고 해야 돼. 2개라고 하면 안 돼. 46개야? 이게 몇 개야?
46개. 46개, 46개, 23개, 23개. 그래서 얘네들이 다 23을 가지게 돼. 그럼 우리는 뭐까지 표시하냐면 얘는 EN개, E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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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N이다. 이게 정상인 거야. 자, 그런데 1분열에서 함수 1분열 성형색체 비분리가 한 번만 일어났다고 봅니다. 자, 비분리가 지금 한 번만 일어나면 볼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원지 때 이렇게 있었어. 그랬다가 얘가 DNA에 복제되면 이렇게 변화하고, 자, 비분리가 일어나서는 앞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는 쪽은 뿔이라고 쓸게요. 못 가져가는 애들 마라고 쓸게요. 그러면 뿔마가 됐을 때 X하고 Y가 다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돼서 여기도 X 한 가닥, Y 한 가닥, 옆에도 X 한 가닥, Y 한 가닥, 여기는 지금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세포를 1번, 이 세포는 2번, 이 세포 3번, 이 세포 4번 이렇게 볼게요. 자, 1과 2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같다 다르다? 같다. 1과 2에 들어있는 DNA 상대량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가 두 배 많은 거지? 2와 3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같다 다르다? 무조건 다르다고 해요. 이거 같다고 하면 되는 거야. 같다고 해서 틀리는 애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수능에 나왔는데도 이걸 같다라고 해서 틀린 애들이 자기들이 틀려놓고 이의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어. 왜? 너네들은 두 개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얘는 몇 개인 거야? 46개인 거야. 얘 46개인 거야. 얘가 몇 개인 거야? 24개고 얘가 22개예요. 그럼 얘는 24, 24, 22, 22. 내가 뭐부터 적었어? 항상 적을 때는 총 염색체수 먼저 적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뭐가 되냐면 성염색체의 행방을 적습니다. 성염색체가 이쪽으로 다 갔지? 그래서 여기로 다 갔지? 여기로 다 가는 거 쓰는 이 습관들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인데 성염색체는 뭘 가지고 있어? x, y 가지고 있어. 자, 성염색체를 x하고 y를 같이 가지고 있다. 1분열 성염색체 비분리라는 걸 이제 암기를 해야 돼. 또 하나, 1분열에서만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잖아. 1분열에서만 일어나면 절대로 뭐가 안 나온다? n이 안 나와요. 1분열에서만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면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1만 나오지 n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 그러면서 누구는 n 플러스 1, 누구는 n, 누구는 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게 무조건 2분열 비분리인 거야. n이 보였다. 그럼 그건 무조건 2분열 비분리지 1분열 비분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일어난 상황에서. 자, 그럼 이번에는 성염색체 2분열 비분리로 가볼게요. 그러면 m1기까지는 이렇게 가고 m2기에서 여기까지는 정상이었는데 m2기에서 하나가 뿔, 하나가 막 나머지 하나는 정상. 비분리는 한 번 일어났으니까 두 개의 라인 중에서 왼쪽하고 오른쪽 둘 중에 한 번만 일어나요. 둘 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 x하고 y가 있고 x하고 y가 복제가 됐고 여기로 x 가고 여기로 y가 갔어. 근데 x가 둘 다 가서 나중에 나눠지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 여기 y, y. 자, 그럼 얘는 염색체 46, 46, 23, 23. 얘가 얼마나? 24, 22, 23, 23. 성염색체 적습니다. x, y라서 x, x, y, y. 이렇게 적어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그럼 얘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n. 뭐가 나왔어? n이 나왔죠. 감수 2분열에서만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면 n이라는 핵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남자가 정자 속에 xx가 들어있거나 yy가 같이 들어있으면 몇 분열 비분리다? 2분열 비분리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지원기는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원기는 빼고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만약에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 그려변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이번에는 감수 1분열 상염색체 비분리다.
상명 색채를? 아니면 성령 색채할 때 저기 그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저기 아래 두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는 그것도 n 플러스 1이지.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는 M축이 상명색채 기울이면 X, Y, 뿔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그 교재에.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맞죠? 그거 한번 채워보세요. 뭐뭐 채우냐면 전체 염색체 수. 또 하나 성명색채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마지막 팩스다. N이냐, N 플러스 1이냐, N 마이너스 1. 3번하고 4번하고 채워. 3번은 상명색채 1분열 비율리, 4번은 상명색채 2분열 비율리. 자, 그렇지? 자, 여기 46, 23, 24, 22, 24, 24, 22, 22, 여기 X, X, Y, Y. 그래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 자, 2번에서 2분열 비율가 일어나면 46, 23, 23. 여기가 24, 22, 23, 23인데 여기로 X가고 여기로 Y가 있어. 그러면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N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가 지금까지는 뭐가 써요? 1분열 비분리 한 번 일어나, 2분열 비분리 한 번 일어나, 한 번 일어나고 본 건데 실제로 지금 문제에는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1분열에서 성형색채, 2분열에서 성형색채, 어떨 때는 1분열에서 상, 2분열에서 성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1분열에서 상, 2분열에서 성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비브리가 두 번 일어났으니까 뿔마, 뿔마. 그리고 1분열은 상에서, 2분열은 성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개수 써보면 일단 총일 시작할 때 얼마다? 개수부터 좀 이따가 적어. 내가 적을 시간 줄 테니 본인 생각하면서 다시 적어봐야 되거든. 자, 지금 같이 보세요. 46이야. 여기가 24, 22. 얘가 25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23, 22, 22. 성명색채를 쓰면 여기로 X, 이게 Y라고 하자. 얘는 X, X, 얘는 Y, 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팩상을 썼을 때 N 플러스 2, N,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상명색채와 성명색채의 관계를 쓰면 23 플러스 X
가끔가다 문제에 총념색지수가 아니라 상념색지수를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볼 거 25라는 숫자가 나왔다. 자, 25라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난 거야.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나는데 얘는 뭐냐면 뿔뿔이야. 받고 또 받으래요. 그러면 25의 짝꿍은 항상 23이에요. 하나는 같이 받았는데 두 번째는 얘한테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23이 나와. 자, 23은 n이죠. 하지만 절대 정상 n이 아니지. 얘는 뭔가는 하나 더 있고 뭔가는 하나 없는 애야. 완전 두 번 비정상이네. 얘는. 그냥 보기에는 n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25가 있으면 반대편 라인에는 반드시 n-1이 있어야 돼요. 얘가 하나 더 가져왔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25가 보였다. 뿔뿔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번에는 1분열이 성형색채, 2분열이 상형색채를 볼 건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뿔뿔 들어갑니다. 그럼 개수 쓰면 여기가 일단 성이고 여기가 상이야. 자, 46인데 24, 22 개수 먼저 쓰는 거야. 25, 23, 22, 22 성령색지 씁니다. XY 이거 안 봤어. 근데 여기 XY, XY 이렇게 되면 자, 얘는 n 플러스 2, n,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성령색제까지 같이 쓰면 23 플러스 XY 얘는 21 플러스 XY 얘네들은 그냥 22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한쪽으로 계속 뿔뿔감 애들을 나간 거야. 그럼 여기 그림에서는 5번하고 6번이에요. 자, 5번하고 6번 채워보세요. 자, 찾았어? 그래서 25가 나오면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난 거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분열이 상이고 2분열이 성능티즈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1분열이 상이고 2분열이 성이라고 하자. 개수 먼저 쓰면 46, 24, 22, 얘가 23, 21, 24, 24 이렇게 되고 성령택지에 넣으면 3은 정상으로 됐으니까 여기로 뭐가 되고 있냐면 3번은 3번은 없는데 y가 가는 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y가 왔다고 하자. 그럼 여기는 x가 간 거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택지 비분리가 일어나서
x가 됐고 얘네들은 y가 된 거야. 자, 이번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21이 나타났지? 얘네들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n 플러스 2가 나오거나 n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다시 말하면 25가 보이거나 21이 보이면 비분리는 무조건 두 번 일어나는 건데 얘는 나야. 못 받고 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염색체가 두 종류가 사라진 애라고 봐야 돼. 얘 짝꿍은 아까랑 똑같이 항상 23이야. 25 짝꿍이 항상 23인 것처럼 21 짝꿍도 항상 23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 반대편에는 하나 더 가져간 n 플러스 1들이 있어요. 저 이해됐지? 그럼 여기까지 봤어?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1분열 성염색체 비분리, 2분열 상염색체 비분리가 8번에 남아있을 거야. 요거 채우시고요. 8번 한번 본인이 채워주세요. 다 됐어? 자, 그럼 한번 채워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한다? 40, 6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풀 만대 성이야. 그럼 여기 얼마? 24, 여기 22. 여기는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24고 24인데 여기가 뿔마가 되면 얘는 23, 얘는 21. 자, 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xy가 다 가버렸어.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니까 여기 xy, xy. 얘네들 아예 없는 상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는 n 플러스 1 중에서도 22 플러스 xy.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그냥 23. 얘는 그냥 2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연습한 거다라고 보면 돼. 경수는 8가지밖에 없어요. 응? 8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지, 상경색체만 두 번 비분리 될 수도 있고, 그치? 21번 염색체 비분리 되고 16번째 염색체 비분리 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상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여기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